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음식점들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3.35%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배달을 많이 하면 적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리고 월 매출이 800.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마다 많이 좀 불편하면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면도 CNC나 삼성전자 같은 최첨단 공정이 아니라 근본 저가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반기에서 열린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이 회사 주가는 11.56% 오르면서 34만 2,500원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장중한 때는 20% 이상 올랐다가 좀 빠져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3.93% 올라서 40만 9,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매거진 미디어 관련 업체인 미디어 컨트롤의 주가는 사주가 주가는 1.7%가 상승했는데 해당 기업의 오늘은 평소에 그 질문 많이 주셨던 경제 공부하는 방법이랑 경제 공부 노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100일 동안 이 노트를 쓰면서 느낀 거는 경제 공부는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좀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조금씩 연결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테크는 10년 차이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경제 지식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경제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일 정도 기록을 해보니까 이 쓰기 전과 후로 확실히 달라지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뉴스를 보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정보로만 봤다면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이 줄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아예 모르는 상태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남의 의견이 아니라 투자 가치관이 뚜렷해지니까 폭락이나 폭등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하는데 훨씬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투자해 놓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목도 많고 제가 투자했으면서도 정확히 왜 투자했는지 모르는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정확히 투자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글을 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이기 때문에 지나온 과정이나 성장을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썼어요.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결정을 할 때 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막막함을 줄이기 위해서 썼습니다. 좀 모르는 걸 인정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두려움을 줄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생각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 과정에서 좀 자유로운 느낌?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 과정이 되게 즐겁더라고요. 제가 경제노트 쓰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뉴스나 영상을 보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편이에요. 중간에 모르는 내용이나 헷갈리는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추가로 검색을 해서 그 부분만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는 양지사 유주얼이 25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렇게 날짜가 있는 데일리 다이어리라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쓴다는 생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펜은 프레피 만년필을 주로 사용을 하고 블랙 컬러는 주로 내용 정리, 그리고 블루 컬러는 추가 메모, 그리고 컬러 펜으로는 제 생각이나 투자에 적용할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데 중요한 건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못 쓰면 그 빈 페이지는 책 내용을 정리해서 적거나 또는 다른 날 부족한 공간을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것을 채우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도 채권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국채 가격이 왜 오를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봤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봤고 최근에 그 뉴스를 듣다가 미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적어봤습니다. 21일 이때 뉴스는 이제 금융주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융주가 요즘 핫한지 적었고 제가 예금 금리보다는 은행주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은행주를 몇 년 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봤고 유튜브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적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냥 그날 공부를 못했으면 그냥 비워둬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고 나중에 책 읽으면서 추가로 적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이때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전쟁 중인데 금값이 하락한 이유 이런 것도 적었고 지금 거의 코스피가 6,300을 넘었잖아요. 코스피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보다 보면
1월에도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뭐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2월 2일에는 코스피가 급락했고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6천선이 넘었죠? 이게 되게 위기인 건지 기회인 건지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팔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 해서 이때 팔지 않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해보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웠던 미국 시장. 이거는 위키피디아 미키님 인스타 보고선 내용을 적어봤어요. 지금 이 시장의 변덕이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민 반응인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복리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동기부여를 조금 더 가졌고, 그리고 책을 읽고 내용 정리한 거,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메모를 하고 있고, 지금이 4월 말이 됐으니까 12월까지 가득 채우면 엄청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슬리 부분에는 원래 투자 기록도 적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100% 활용하지 않고 읽은 경제 관련 서적이나 기억해야 할 것 정도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대신에 경제 노트와 별개로 월 단위 투자 기록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수량, 자산 변화, 그리고 수익률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느끼는 수익률이랑 실제 수익률이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같이 기록을 해두면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이나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제 순수익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제 공부 시작 가이드라고 해서 노션 페이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경제 공부는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정보를 길러내고 해석하는 기준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시작을 했고, 목차는 경제 공부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팁, 그리고 경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그 소스들 리스트를 적어보았고, 그 다음에 경제 뉴스 읽을 때 팁, 그리고 추천 도서, 알아두면 좋은 개념,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꿀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선은 팟캐스트. 저는 이거 회사 다닐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 중에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를 좀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주는 경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딱 듣기 좋았고, 그리고 환경 코리아 마켓을 요즘 주로 보고 있는데 이면우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이면우의 모닝 루틴, 요것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30분 정도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를 기자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평일날 매일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거든요. 신문을 혼자 보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정리해봤어요. 경제 전반,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주식 투자,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고, 영상으로 좀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채널들 중에는 되게 유명한 슈카월드, 머니코믹스, 그리고 좀 어렵지만 3프로TV, 이것도 경제 전문가들 인터뷰나 시사 이슈 분석을 많이 해줘서 유명한 채널, 이렇게 3개를 경제 전반 카테고리에 넣어두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수몽키, 이거는 미국 기업 분석, 주간 시황 정리,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를 하는데 보통 일요일 점심시간에 남편이랑 같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오선님이나 에디님, 이렇게 2가지는 미국 증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평일에 오후에 라디오처럼 흘려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밤 시간에 새벽에 해서 라이브로 듣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평일에 라디오처럼 좀 흘려듣고 소수몽키는 주말에 좀 깊게 보는 용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식 투자는 입문으로는 위키피디아 채널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투자자로 이제 성공하신 롤모델 같은 분인데 이제 투자를 좀 알기 쉽게 설명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더 기초적인 좀 돈 모으는 방법이나 돈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거 보시려면 김짬부님이나 할미 언니 채널인가? 그런 채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채널은 서재영의 투자교실, 그리고 남편이 추천해줬던 증시각도기 TV, 이것도 한국, 미국 시황 정리해주는 채널인데 한국 시황 보는 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부동산. 요거는 제가 이제 경제 공부 시작할 때 되게 많이 봤던 채널인데 부익남 TV. 약간 부동산 이슈 같은 거나 고민 상담 이런 거 좀 재밌게 봤었고 경제 마인드 세팅할 때 처음에 되게 많이 봤던 채널이에요. 그리고 송희구 작가님 채널 부동산 이슈나 마인드셋, 아파트 매물 비교하기에 되게 좋고 부동산 감각 키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아파트를 구분해서 비교해가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를 알기에도 좋고 작가님 문화센터 강의도 되게 좋았습니다. 질의응답을 되게 정성껏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KB 부동산 TV 여기에도 이제 총희구님이 나오는데 아낌없이 주는 희구 그 영상에서 아파트 보는 꿀팁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코노미는 한경이 만든 부동산 정보 채널인데 이 온라인 임장할 때 되게 유용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뉴스레터,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여러 개 구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좀 즐겨봤던 거는 어피티랑 뉴닉 이렇게 즐겨봤었고 데일리 뉴스럴, 데일리 바이트, 경제용, 디그 이런 채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나에게 맞는 뉴스레터를 구독해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2개 정도? 하루에 2개 정도 보고 이렇게 헤드라인을 비교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서 자기한테 조금 더 맞는 뉴스레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이슈로는 부딩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연금 정보 풀어주는 그 키움에서 운영하는 연금술사라는 뉴스레터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닝브류라고 글로벌 비즈니스 흐름을 빠르게 잡아주는 그 뉴스레터인데 이거는 영문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약간 그 글로벌 경제도 궁금하다 하시면 이 채널도 추천드립니다. 경제 뉴스 읽을 때 팁도 같이 적어두었어요. 경제 뉴스 읽을 때 좀 시간이 충분하면 사실 종이신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 나와 있기도 하고 종이신문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메일 뉴스레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경 코리아 마켓 모닝 루틴 보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하고 겁을 주는 헤드라인에 너무 반응할 필요 없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너무 그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데이터 관점으로 시장을 좀 해석해보는 그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르님 블로그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되게 글을 잘 쓰시고 인사이트가 좋은 그 유명한 블로거이세요. 그래서 1%를 읽는 힘이라고 이번 주에 읽었는데 메르님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경제 흐름을 좀 이해하고 투자에 필요한 관점 만드는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살짝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책 6권 적어두었습니다. 돈의 심리학, 투자와 불패의 법칙, 부의 인문학,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현명한 투자자, 레버리지 이렇게 담아두었고 알아두면 좋은 개념, 입문자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 책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책이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단어나 이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이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은 일부 제가 발췌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이런 것도 적어두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꿀팁 제가 이제 효과 봤던 것들
넣어봤는데 그중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상에서 반복된 행동을 목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컴퓨터 노트북 비밀번호를 자기만의 목표로 적는 거죠. 그래서 매번 노트북 로그인 할 때마다 그 목표를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거나, 그리고 2번째는 하루에 80% 말고 20%는 추가 소득이 창출되는 거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20%를 경제 공부하는 거, 경제 콘텐츠 보는 거에 투자하기로 했고, 이런 20%의 그 추가 소득이 창출되는 이 시간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세팅해 두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모든 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이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이 보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 매일 보면서 쇼핑에 되게 자극받듯이 이런 경제 공부도 그런 것처럼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약간 스치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읽고 듣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한 번에 저는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마치 지뢰처럼 깔아두고 그때그때 눈에 들어오는 걸 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루에 뉴스레터는 2개 정도 훑어보고 메모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추가 확인하는 편이고, 유튜브 영상은 보면서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하거나 이동할 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황이나 뉴스 방송은 하루에 1편 정도, 미국 주식은 오후에 라디오처럼 틀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 남편이 이런 경제 콘텐츠 보는 걸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남편 레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만 보고 바로 투자로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놓쳤던 부분인데 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약간 분산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경제 공부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하는 하나의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지만 이 영상이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리모 씹는 생각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 사이즈 같은 거.